운명은 돈다. 칼 융과 명리학 회전하는 시간의 비밀. 1편.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죽는다고 배웠다.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화살이고 태어남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 선 위에서 우리는 더 빨리 달리거나 더 높이 오르거나 혹은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 융은 조용히 그 전제를 뒤집는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창문 밖을 보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깊어지면 겨울이 온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온다.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이 순서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끝처럼 보이는 겨울 뒤에 반드시 시작이 온다. 우주는 직선으로 달리지 않는다. 우주는 돈다. 천문학자들도 말한다. 우주는 한 점에서 폭발했고 언젠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할 것이라고. 팽창과 수축, 수축과 팽창. 그 거대한 호흡이 우주의 생애다. 그리고 그 우주에서 나온 것이 인간이다. 우주에서 나온 인간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 당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왔을 것이다. 처음엔 그것을 운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리석음으로 설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굴곡을 충분히 오래, 충분히 솔직하게 바라보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패턴이다. 패턴이 있다는 것은 회전이 있다는 것이다. 회전이 있다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우주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는 점들이 있다. 대우주의 리듬과 소우주인 나의 리듬이 조응하는 순간들. 마치 악기의 현이 진동할 때 같은 음에 다른 현이 함께 울리듯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것들. 그 순간들에서 나의 시간이 도약하거나 추락하거나 전환된다. 커다란 원 위에서 나의 작은 원이 진동하며 춤추고 있는 것이다. 그 춤을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다르게 산다. 두려움이 아니라 리듬으로. 다음 편에서는 그 두 개의 원, 우주의 원과 나의 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명리학과 융이 각자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2편. 금빛 원과 푸른 원. 융은 우주의 시간을 광대하고 시작과 끝이 없는 금빛 원으로 인간의 시간을 작고 섬세한 삶이 담긴 푸른 원으로 상상했다. 여기서 핵심은 두 원 사이에 위계가 없다는 점이다.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인 동시에 독립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 역설적인 관계가 바로 삶의 본질이다. 명리학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태어난해 월 1시를 바탕으로 한 사주팔자는 단순한 생년월일이 아니라 탄생 순간 우주가 지녔던 리듬의 좌표다. 우주의 기운이 내 안에 새겨진 것이지만 명리학은 그 기운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지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주가 심어놓은 씨앗을 품고 자기만의 꽃을 피워내는 주체적인 존재다. 서양의 융과 동양의 명리학은 각자의 언어로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된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근대 서양 철학이 인간과 우주를 분리하여 실존적 고독을 낳았다면 동양의 사유는 천인합의를 통해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보았다. 이는 인간이 우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긴밀히 연결됨을 뜻한다. 융은 이러한 동양적 직관에 동시성이라는 심리학적 언어를 입혔다. 우주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나는 의미 있는 우연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논리다.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반복적 패턴을 목격하곤 한다.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관계나 반복되는 시련을 불운이나 무능이라 자책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리학의 시각에서 이는 내 안에 새겨진 기운이 아직 중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균형의 표출이다. 융의 시각에서는 내가 외면하고 억눌렀던 그림자가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과정이다. 결국 같은 현상을 두 가지 언어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금빛 원과 푸른 원은 서로 진동한다. 그 진동의 리듬을 이해할 때 삶의 태도는 바뀐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질주하는 대신 자신의 패턴을 인지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며 삶의 리듬을 타게 된다. 다음 편에서는 이 구체적인 패턴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녀는 40대 초반이었다. 2번의 사업 실패, 2번의 이혼. 그녀는 자신이 저주받은 것 같다고 했다.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꼭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난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
학교 성적도 그랬고 인간관계도 그랬고 어릴 때부터 패턴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반대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오래 침잠하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반드시 도약이 왔다. 나는 그것을 한동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침잠의 시간 동안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 심할 때는 세상의 종말이 곧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긴 시간은 나에게는 지독히 추운 겨울이었다. 봄이 온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서 봄을 모르면 겨울은 공포다. 봄을 알면 겨울은 준비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대운으로 설명한다. 10년마다 나와 우주가 만나는 방식이 바뀐다. 어떤 10년은 강점이 빛나는 시기고 어떤 10년은 약점이 드러나는 시기다. 어떤 10년은 쉬어야 하는 시기고 어떤 10년은 나아가야 하는 시기다. 진퇴의 패턴을 아는 것. 그것이 명리학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선물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아가야 할 때 쉬고 쉬어야 할 때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융도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인생 전반기는 자아를 만들고 페르소나를 갖추는 사회화의 시기다. 중년 이후에는 이 방향이 뒤집혀야 한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을 개성화라고 부른다. 이 전환을 모르면 중년의 위기가 온다. 정상에 올랐는데 공허하다. 그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다. 안으로 향해야 한다는 신호다. 패턴을 모르면 삶은 그저 연속된 사건들이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무작위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인다. 패턴을 알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이 아픔이 무엇을 준비하는 아픔인지 안다. 그것을 알면 인내가 달라진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인내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인내가 된다. 다음 편에서는 그 패턴을 방해하는 것, 즉 내가 나를 가장 모르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다. 4편. 그 미운 놈이 바로 나였다. 두려움은 사랑의 그림자다. 당신에게 정말 싫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 혹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유독 견딜 수 없는 면을 가진 사람. 융은 거기서 멈추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미움을 다시 보라고 한다. 신라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의 감정은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뿐이며 두려움조차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대상이 사실은 내가 가장 깊이 붙잡고 있던 것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명리학은 이 두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나를 극하는 기운, 즉 나를 압박하는 힘이 두려움의 정체다.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유 없이 짓누르는 억압, 편관. 그리고 불편하지만 나를 바로 세우는 질서, 정관. 같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단련시킨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명리학은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나 자신의 기운을 보강하거나 두려움을 제어할 다른 힘을 끌어오는 것. 두려움을 정면으로 부수기보다 그것 위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이다. 반면 융의 길은 더 급진적이다. 그 두려움 자체가 또 다른 나임을 인정하라고 한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억눌린 내 일부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길을 실제로 걸어봤다. 쉽지 않았다. 내가 혐오하던 것이 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붕괴 이후에야 비로소 반복되던 관계와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명리학의 길을 택했더라면 나의 길은 조금 더 완만했을 것이다. 스스로를 보강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결국 두 길은 같은 지점으로 수렴한다. 명리학이 말하는 기운 역시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충돌하고 흐른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융의 통찰과 기운의 균형을 말하는 명리학은 다르지 않다. 하나는 심리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의 언어일 뿐이다. 그리고 두 체계가 향하는 끝은 같다. 융의 개성화, 명리학의 중화. 둘 다 분열된 것을 통합해 온전한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우리가 미워했던 그 사람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나 자신의 일부였다. 5편. 대운이란 무엇인가? 운이라는 글자는 움직임을 뜻한다. 서양의 럭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이라면 동양의 운은 흐르고 변하는 과정이다. 나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과 만나 끊임없이 변하는 것, 그것이 운이다. 명리학의 천간과 지지는 직선이 아니라 순환한다. 갑에서 개로, 자에서 해로 이어지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회전 속에서 나와 우주에 만나는 지점이 바뀌고 그 흐름이 약 10년 단위로 변한다. 이것이 대운이다.
대운을 이해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나와 우주는 분리되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기에는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어떤 시기에는 충돌한다. 조화로울 때는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노력은 결실로 이어진다. 반대로 어긋날 때는 애써도 막히고 관계와 건강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착각한다. 잘 될 때는 내가 뛰어나서라고 믿고 안 될 때는 내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한다. 그러나 둘 다 아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다. 그렇다면 운이 나쁜 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듯 시기마다 맞는 태도가 있다. 겨울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이고 여름에 수확을 서두르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무지다. 중요한 것은 진퇴를 아는 것이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면 에너지는 낭비되지 않고 불필요한 자책도 사라진다. 삶은 훨씬 덜 소모적이 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시기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보이기 시작한다. 막힘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이고 상실은 비워내라는 요청이다. 흐름은 이미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있는가? 6편. 신은 왜 넷으로도 부족했는가? 사와 오 인간을 완성하는 두 개의 지도. 칼 융은 만년의 위험한 말을 했다. 삼위일체는 불완전하다. 신은 넷이어야 한다. 성부성 자성령에 악을 더해야 비로소 전체가 된다. 악을 신 안에 포함시킨다. 금기처럼 들리지만 그는 심리의 사실을 말한 것이다. 배제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로 남아 지배한다. 그래서 사다. 동서남북 추나추동. 사는 완전성의 숫자다. 융에게 사는 대극의 합일이다. 빛과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 이들이 통합될 때 인간은 자기 셀프에 도달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직 정적이다. 명리학은 한 걸음 더 간다. 명리학에는 영원한 척도 영원한 동치도 없다. 목은 화를 살리고 화는 금을 누르지만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 뒤집힌다. 계절, 강약, 배치, 맥락이 모든 것을 바꾼다. 삶과 닮았다. 어제의 약점이 오늘의 힘이 되고 강점이 함정이 된다. 그래서 오다. 목화토금수 오행. 그리고 중심에는 토가 있다. 토는 중화, 과도와 결핍 사이의 균형이다. 어느 하나도 지배하지 않고 어느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인간은 5기운을 모두 지닌다. 봄에 태어났다고 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름의 열, 가을의 단단함, 겨울의 깊이. 모두 씨앗처럼 안에 있다.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비율이다. 그래서 삶은 제거가 아니라 조율이다. 과한 것을 덜고 모자란 것을 불러오는 일.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체로 작동시키는 것. 이때 인간이 군자다. 완벽이 아니라 균형을 사는 사람. 사와 오는 경쟁하지 않는다. 융의 사는 직면과 통합의 지도다. 명리에 오는 조율과 균형의 지도다. 하나는 그림자를 끌어안게 하고 다른 하나는 흐름 속에서 배치하게 한다.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킨다. 내가 외면한 나를 거스르는 기운. 그것들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얼굴의 나다. 목적지는 하나다.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7편. 너는 이미 알고 연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는 것,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 내 안의 그림자가 나를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나의 운이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택은 둘처럼 보인다. 하나는 물러나는 길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관찰자로 사는 삶. 동양의 오래된 이상처럼 흐르되 붙잡히지 않는 삶. 개입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리. 이 길은 고요하고 깊다. 욕망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투명해진다. 다른 하나는 들어가는 길이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놀이임을 알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삶. 충돌과 조화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삶. 일하고 관계 맺고 사랑하면서도 그 모든 순간을 자각하는 상태. 겉으로 보면 이 둘은 반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둘은 하나로 만난다. 진짜 관찰자는 세상 밖에 있지 않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다. 진짜 연기자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결국 핵심은 하나다.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아는가. 이 감정이 나의 일부임을 아는가. 이 흐름이 나를 지나가고 있음을 아는가. 같은 삶을 살아도 이 차이는 모든 것을 바꾼다. 직선의 삶은 끝을 향해 달린다. 그래서 두렵다.
잃을까봐 붙잡고 뒤처질까봐 밀어낸다. 경쟁과 집착이 삶을 소모시킨다. 그러나 순환의 삶은 다르다. 끝이 없기에 두렵지 않다. 잃어도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이 아닐 뿐임을 알기에 비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여유가 생기고 타인을 품을 공간이 열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모르고 하는 삶은 끌려가는 삶이고 알고 하는 삶은 참여하는 삶이다. 운명은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흐름이다. 우리는 그 위에서 선택한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살아낼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지금이다. 그리고 이 지금은 멈춰있는 점이 아니다. 돌고 있다. 이 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와 연결되며 계속 생성되고 있다. 그 흐름 위에서 지금 알고 있는 나로 서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